안녕하십니까. 전국 지자체의 사회, 경제, 문화, 정치, 정책 소식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국회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을 비롯해 여야 의원 10명과 한국정책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하고 성남시, 청주시, 전주시, 성남시 의회가 후원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대도시 특례 지정 기준 제언 포럼이 지난 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100여 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진정한 지방자치분권은 지역 간 균형 발전이 병행돼야 하며 이를 위해 지역별 거점 역할이 가능한 특례시가 확대된다면 우리나라의 지방분권은 더욱 힘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오늘 포럼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기초자치단체의 분권, 또 특례 강화에는 다소간의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 특례 기준 확대를 위한 자치분권 시즌 2 이걸 준비해 가야 되는데요. 대도시의 다양한 행정 지표와 도시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또 국토의 균형 발전 등을 감안해서 대도시 분권 강화와 특례 기준의 새로운 토론을 통해서 나온 좋은 의견들을 잘 참고해서 정책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국 민정수석 지키기에 나선 민주당을 비난했습니다. 특히 이해찬 대표가 야당이 제기한 조국 민정수석의 경질을 정치적 행위라고 일축한 것과 관련해 하라는 내부 단속은 안 하고 자기 정치에만 여념이 없는 조국 민정수석을 감싸고 도는 것이야말로 정치적 행위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어제 야당이 조국 민정수석의 경질을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인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하라는 내부 단속은 안 하고 자기 정치에만 여념이 없는 조국 민정수석을 감싸고 보는 것이야말로 정치적 행위라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가 된 특별감찰반 직원이 처세를 잘못한 행위일 뿐 음주운전도 북형도 개인적 일탈이라는 이해찬 대표께 도대체 이 정권에는 개인적 일탈이 왜 그렇게 많은지 사람을 쓰시려거든 일탈을 하지 않는 개인을 잘 선별해서 쓰시라는 말씀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종로구는 종로 아이들의 극장에서 종로구립 소년소녀 합창단의 첫 정기 연주회를 개최했습니다. 종로구립 소년소녀 합창단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종로구가 지난해 12월 아동정서 함양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창단됐으며 그동안 지역을 대표하는 각종 문화예술 행사에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이번 첫 정기 연주회에서는 소년소녀 합창단의 무대와 함께 국악 앙상블과 테너 앙상블 등 특별 무대도 함께 펼쳐져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성동구는 주민 삶에 도움이 되는 생활 밀착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효사랑 주치의 사업을 중심으로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도합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본격적인 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어르신 1인당 진료비 역시 증가함에 따라 성동구는 지난해부터 성동 효사랑 주치의 사업을 시작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내 75세 이상의 노인이 있는 가정을 직접 방문해 어르신의 건강평가 및 관리, 의료비 지원, 치매 우울평가 등을 실시하는 가정방문 건강관리 프로그램으로 대상자별 요구에 따라 건강, 복지, 돌봄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연계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고마운 건 말할 수도 없고 이렇게 와서 해주고 그러니까 정말 고맙고 말할 수 없죠. 뭐. 이렇게 선생님들이 와서 해주니까 이제 금방 낫겠죠. 이제. 예. 든든하시겠어요. 성동구는 지난해 9월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관내 75세 이상 어르신의 26.4%를 직접 찾아가 건강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방문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역시 95% 이상으로 이용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북한산 우이동 계곡은 18세기 중엽부터 우이구곡으로 불리는 등 수려한 경관을 자랑해왔는데요. 강북구가 지난 1970년대 무렵 이 일대에 설치된 인공구조물 철거에 나서는 등 우이구곡의 원형 복원에 나섰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복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런 과거의 그런 스토리가 다시 살아나고 또 우리 강북 구민들, 서울 시민들, 아니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이걸 즐기고 함께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우이구곡은 18세기 중엽 조선 정조대왕 시절 풍산홍씨 가문의 홍양호 선생이 우이동 일대를 아름답게 조성한 뒤 우이동 계곡을 구곡으로 명명하는 과정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강북구는 우이구곡 가운데 가장 으뜸으로 손꼽히는 제1곡 만경폭의 정비를 위해 구비와 시비 등 1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내년 4월까지 공사를 마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 시민이,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최고의 산, 북한산, 삼각산에 와서 구곡문화를 제대로 맛보면 우리나라의 문화가 이런 대단한 문화가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겨울철 필수품인 가정용 보일러가 대기오염 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의 주범이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친환경 전옥수 보일러로 바꾸면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경기도가 전옥수 보일러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보일러로 알려진 전옥수 보일러입니다. 연소할 때 화염 온도와 연소가스 체류 시간을 조절해 대기 오염 물질로 알려진 질소 산화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반 보일러와 비교하면 질소 산화물 발생량이 80% 정도 적습니다. 게다가 열 효율이 높아 연간 난방비가 13만 원가량 절약됩니다. 경도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하나로 가정용 전옥수 보일러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 4,390대를 보급했고 올 연말까지 2,670대를 추가 지원할 계획.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전옥수 보일러로 교체하려는 도민을 대상으로 가구당 16만 원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임대주택 거주자는 우선 지원받을 수 있고 세입자나 주택 소유자일 경우 전용 면적이 작은 순으로 지원됩니다. 저희는 적극 발굴해서 한 가정이라도 더 설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대기 환경은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보일러 대리점을 통해 전옥수 보일러를 교체한 후 해당 시청 환경부서에 신청하면 교체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추TV 최창순입니다. 의왕시는 의왕국민체육센터에서 2017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연합 종결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종결식은 의왕시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인 사랑채 노인복지관과 아름채 노인복지관 등 4개 수행기관의 업무 협력 관계를 지속 발전시키기 위해 연합 행사로 추진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850여 명의 노인 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노인 일자리 사업 성과 보고와 우수 참여자와 수요처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습니다. 부천시가 경찰서와 함께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에 나섰습니다. 부천시가 경찰서와 함께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 활동에 나섰습니다. 최근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라 시민의 불안이 높아진 것에 대응한 건데요. 관내 446개소 화장실을 대상으로 점검을 시행했습니다. 전파 탐지기로 설치 의심구역을 탐색하고 의심구역은 렌즈 탐지기로 정밀 탐색했는데요. 점검 후엔 안심 스티커를 부착해 안심 화장실임을 표시했습니다. 또 불법 촬영기기 설치 가능성이 있는 벽체 구멍에는 실리콘 등을 발라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부천시는 이번 활동을 시작으로 상시적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성남시는 질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성장을 지원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성남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 145억 원을 투입해 초중고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시행한 성남형 교육의 운영 성과를 발표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성남시는 27일 시청 온누리에서 관내 156개 학교의 교장, 교사, 학교 운영위원, 학부모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남형 교육, 소통과 나눔의 날 행사를 열고 한 해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학생들이 스스로를 소중하게 느끼고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성남형 교육을 통해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성남형 교육 사례 나눔에서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각각의 입장에서 성남형 교육의 적용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성남형 교육으로 이룬 꿈 성장을 주제로 발표한 서현고등학교 1학년 손서윤 학생은 동아리 활동을 통해 영화를 직접 기획하고 제작한 과정과 소감을 전했고, 송림고등학교 김은성 교사는 북극성을 향한 우리들의 성장 스토리를 주제로 교내 독서 토론 문화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또 학부모 김경민 씨는 성남형 교육과 더불어 성장하는 학부모를 주제로 학부모가 또 다른 교육 주체가 된 사례로 학부모 자치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운영보고회 후 경희대 경영대학원 석철진 교수가 미래사회와 미래교육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해 행사에 내실을 다졌습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횡성군이 추운 겨울 난방비를 걱정해야 하는 독거노인과 저소득 가구를 위한 사랑의 땔감 나누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숯가꾸기 등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인목을 수집해서 난방용 땔감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추운 겨울을 녹여줄 훈훈한 나눔의 소식을 김다은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7일 횡성군 청정환경사업소 임목저장소에서는 2018 횡성군 사랑의 땔감 나누기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이른 아침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횡성군 환경산림과 및 산림조합 직원 30여 명이 참가해 이웃의 따뜻한 겨울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는데요. 2018 사랑의 땔감 나누기 행사는 겨울철 난방연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거노인 및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관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난방용 땔감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2015년도부터 사랑의 땔감 나눠주기 행사를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벌써 4회째를 맡고 있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그 저소득 가구가 겨울을 맞아가지고 이제 추운 겨울을 맞이하게 됐는데, 저희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해마다 하는 그 산림 사업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그 임도라든가 그 숯가꾸기 사업을 통해 가지고 생산되는 그 산물, 목재를 그 산주분들한테 얻어 가지고 저희가 저희 군에 있는 그 수급자분들 또는 그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드리는 이런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땔감 나누기 행사를 통해 공급되는 난방용 땔감은 2018년도 숯가꾸기 사업 및 임도개설 사업장에서 발생된 나무를 수집해 땔감용 장작으로 만든 건데요. 2015년부터 매년 땔감 나누기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 횡성군은 올해 역시 50톤의 땔감을 확보하고 각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 모두 18세대의 지원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화목보일러 및 재래식 아궁이를 사용하는 독거노인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가정으로 한 가구당 약 2톤의 땔감을 각 읍면을 통해 순차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이거 공급면에서 독거노인들 어려운 가정에 땔감을 이렇게 전달해갔어요. 우리가 뭐 이거 작은 거지만 그래도 또 횡성군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공급면에서요. 그래서 아직 따뜻하게 이렇게 조금이나마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홀로 사시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겨울철 난방비는 무엇보다 큰 걱정일 텐데요. 오늘 전달된 장작이 겨울을 앞둔 노부부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보살펴줄 값진 선물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잘 떼고 참 이거 뭐 감지덕지하고 말도 못하겠어요. 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 이제 늙은 말년에 참 복 터졌네요. 참말로. 이런 나무도 처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나무를 처음 보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따뜻하게 지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의 땔감 나누기 행사는 산림산업 후 발생되는 부산물을 재활용함으로써 저소득층의 난방비 절약은 물론이고 저탄소 녹색 성장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HSTV 김다은입니다. 강릉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대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가운데 각종 상까지 수상해 화제를 얻고 있습니다.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민원 행정 분야 종합평가에서 강릉시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민원 처리 사전 예고제와 문자 알림이 서비스 등 민원의 편의를 위한 시책과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찾아다니는 불편이 없도록 전국 최초로 법정 민원의 접수 창구를 확대 운영해 행정안전부 제도 개선 과제로 채택된 것이 호평을 얻었습니다.
이와 함께 강릉시 보건소는 질병관리본부가 주관한 감염병 관리사업 컨퍼런스에서 실제 사례로 본 다수 원인 불명의 호흡기 감염병의 역학조사 및 방역대책이란 주제로 제출한 학술 포스터가 우수 학술 포스터상을 수상했습니다. 추운 날씨마저 잊을 만큼 즐거운 평창 송어 축제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먼저 평창 송어 종합공연 체험장 개장식이 펼쳐져 기대를 더했다고 하는데요. 심혜인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30일 겨울의 대표 축제인 송어축제가 펼쳐지는 평창군 진부면에서 평창 송어 종합공연 체험장 개장식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개장식에는 한원기 평창군수를 비롯한 기관, 사회단체장, 주민 등 총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평창 눈전평 농악보존회 농사놀이 공연을 시작으로 열리는 개장식은 화려한 테이프 커팅과 함께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습니다. 저희 지역 평창 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극히 부족하기도 하였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이런 공연장과 이런 문화예술 공간을 확충을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로 되었습니다. 2014년 착공된 평창 송어 종합공연 체험장은 지난해 겨울 공사 현장에 화재가 나는 등의 우여곡절을 겪고 최근 완공됐습니다. 국비 40억 원을 포함한 총 98억 원이 투입돼 총 면적 2,857제곱미터, 3층 건물 높이로 지어졌습니다. 송어의 대표 고장답게 체험장은 송어의 형상을 기반으로 해 만들어졌는데요. 체험장은 크게 송어의 머리부터 몸통에 해당하는 공연동과 꼬리 부분에 해당하는 전시동으로 조성됐습니다. 공연장은 문화예술 공연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장소로도 활용되는데요. 전시동은 전시관과 사무실, 회의실, 다목적실이 있고 야외에는 주민들이 언제라도 쉬고 즐길 수 있는 조경시설과 함께 야외 공연장과 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송어 축제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지금 저희 1층에 구성 계획되어 있는 전시실에서 송어와 관련된 이제 전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더욱더 이제 같이 인접되어 있다 보니 송어 축제와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해서 공연장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연극이나 뮤지컬 등 지역 주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는 장소로 활용될 이곳에서 개장식을 기념해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졌는데요. 주민들은 신나고 즐거운 음악과 함께 피로를 덜어가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쪽에서는 먹을 활용해 고유의 아름다운 전통미를 뽐내는 임천의 문이나 전시회가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군은 공연 체험장을 다목적 공연장으로 건축해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개최하고 주민 여가 공간 및 문화 공간으로 사용해 건축물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예, 간단하게 저희 이제 뭐 학생들이라든가 이제 동호회에서 야외 공연장을 언제라도 이제 이용할 수 있고 이렇게 이제 작은 공연, 작은 동아리 모임의 그런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야외에 소규모 공연장, 야외 공연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평창 송어 종합공연 체험장이 완공되면 매년 5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다녀가 송어 평창 브랜드의 가치 역시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평창군은 완공을 통해 지역 문화의 발전을 앞당기고 특히 평창 송어축제와 연계할 수 있는 문화관광시설을 확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향후에 송어축제와 송어축제를 개최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하면서 이런 공연장과의 그런 연계성을 갖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평창 송어 종합 공연 체험장을 많이 애용해 주시고 더욱더 평창군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평창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이 공을 들인 만큼 이곳은 탄탄한 기반과 시설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군민들은 더욱더 다양한 문화체험을 선물받을 예정입니다. 해피츠백 심혜인입니다. 다음은 충청도로 가보겠습니다. 올해에도 음성군에서 생산한 다울찬 쌀을 프랑스 식탁에서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프랑스로 수출되는 다울찬 쌀과 설성 진미는 2kg, 4kg, 10kg으로 포장돼 프랑스 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며
수출량은 총 10여 톤입니다. 음성군 농협쌀조합 공동사업법인 안성기 대표는 이번 프랑스 시장 수출을 교두보로 음성 다울찬 쌀이 유럽 시장으로 진출하길 바란다며 우수한 음성 쌀의 품질을 다시 한번 인정받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보령시가 인구 감소 및 불균형에 대한 사회적 문제인식과 해결책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다양한 식책을 추진하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 29일에는 귀농어 귀촌인협의회와 읍면동 이장협의회장, 주민자치위원장,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귀농어 귀촌인과 원주민 소통 한마당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고령화 심화로 인한 마을 소멸 위기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입세대와 토착민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이에 앞서 보령시는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오촌초등학교와 대천서중, 대천고 등 7개교 950여 명의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인구 감소 대응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해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대전 선사박물관 나들이 어떠실까요? 제주도 출토 유물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대전시립박물관 분관인 대전선사박물관이 2018 대전선사박물관 발굴유물 특별전 처음 만난 토기 제주 고산리 유적을 11월 30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개최합니다. 이번 발굴유물 특별전은 선사문화와 매장문화재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으며 특히 제주 고산리 유적은 지금까지 조사된 우리나라의 신석기 유적 가운데 가장 오래된 유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토기와 신석기 시대 초기 대표적 토기인 덧띠무늬 토기 등 출토유물 70여 점을 만나볼 수 있는 2018 대전 선사박물관 발굴유물 특별전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울산시청 국제회의실에서 민간 주도의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사업을 위한 민간 투자사 간담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4개의 민간 투자사가 울산 앞바다에 대규모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발표 내용에는 해상풍력단지의 위치, 규모, 사업 기간, 개발사와 투자사, 추진 일정뿐만 아니라 대략적인 향후 투자 계획, 지역 기업 활용과 상생 협력 방안 등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민간 투자사들이 사업 대상 지역으로 꼽는 곳은 울산 앞바다 동해정 지역과 그 주변으로서 동해정은 2015년까지 육상 폐기물 해양 투기 지역이었던 곳입니다. 민간 투자사들은 오는 2019년에는 울산 앞바다 풍황 계측을 하고 사업 타당성 분석을 통해 우선적으로 200메가와트급 실증 단지를 조성한 후 투자사별로 2030년까지 1기가와트급에서 2기가와트급의 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울산시는 단지 조성이 본격화되면 지역 기업이 부유식 해상풍력 부품 제작과 설치에 참여함으로써 일자리를 만들고 새로운 지역 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부산시가 오페라하우스 건립을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원과 소통 부족 등 건립 중단 배경이 된 여러 문제를 해소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아울러 부산시는 북한 거점 역사문화벨트 조성 사업인 북한의 기적 프로젝트를 오페라하우스를 중심으로 펼쳐나가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오늘 저는 오페라하우스 공사의 재개를 선언합니다. 민선 7기 출범 직후 중단됐던 오페라하우스 공사가 5개월 만에 재개됩니다. 부산시는 오페라하우스가 들어설 현장인 부산항에서 이 같은 결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재원 부족도 부산 항만공사가 건립비 800억 원을 분담하는 공동건립 추진 협약을 맺어 해결의 길을 찾았음을 밝혔습니다. 우리 공사는 핵심 공공시설인 오페라하우스 건설을 지원하여 시민을 위한 해양문화 공간을 조성하고 북한 재개발 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촉매자 역할을 부산 오페라하우스는 오는 2022년 4월 그 위용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북한 재개발 지역 내 해양문화지구 29,542제곱미터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1,800석 대극장과 300석 소극장 등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나 부산시는 오페라 하우스를 오페라뿐 아니라 다양한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부산형 복합 문화 공간으로 만들어갈 방침입니다. 또 부산시는 오페라 하우스를 중심으로 한 북항 거점 역사문화벨트 조성 사업인 이른바 북항의 기적 프로젝트를 함께 추진한다는 구상입니다. 북항의 서남쪽은 원도심과 근현대 역사자원을 활용한 역사문화벨트를 조성하고 동북쪽으로는 공연과 전시, 교육시설을 연계한 창의문화벨트를 만든다는 겁니다. 저는 이 사업을 북항의 기적이라 이름 짓습니다. 북항의 기적은 원도심 전체의 기적을 넘어 부산의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공전을 거듭했던 오페라 하우스 건립이 정상 궤도에 접어들었습니다. 북항을 무대로 한 부산의 꿈도 기적의 미래를 예고하며 더 빨리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시민 중심의 창조적 도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창조도시 글로벌 포럼이 열렸습니다. 다양성과 포용성을 위한 열린 대구를 주제로 저성장 시대와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글로벌 시대의 다양성과 포용성의 관점에서 미래지향적 도시의 역할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오전 기조 강연에서는 동북아 평화공동체와 한일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주제로 일본 최고의 역사가인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의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또 다양성과 포용성의 관점에서 대구가 가진 역사적 DNA와 새로운 도전을 주제로 김태일 영남대 교수가 발표했고, 토론에서는 시대적 변화에 따른 지역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다음은 경상도로 가보겠습니다. 중국 시장에 첫 세일즈에 나선 경상북도 도지사가 중국 자본 유치를 위해서 세계 한인무역협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해외 한인무역협회는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과 해외 시장 진출을 도모하고 한민족 경제 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해 설립된 경제단체로 현재 전 세계 74개국의 회원들로 결성돼 있습니다. 이날 열린 투자유치 설명회에서는 중국과 홍콩의 벤처캐피탈 업체에게 경북의 투자 환경을 알리고 유치를 홍보했으며 중국 자본이 경북도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경북도는 중국 자본의 도내 유치를 통해 지역 내 신규 일자리를 확충할 예정이며 중국 시장으로의 진출을 확대하는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폐철도 부지가 포항 철길숲으로 탈바꿈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지 약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이제 이 철길숲은 일상의 여유를 만끽하는 시민 문화휴식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용에 불편은 없는지,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해서 길 위의 포럼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현장 포럼은 철길숲 조성진 효자교회 앞을 출발해 방장산 터널 밑과 구포항역, 서산터널을 왕복하는 8.6km의 코스로 진행됐습니다. 주 야간 철길숲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고려해 오후 4시 포럼이 시작돼 어둠이 깔리는 시간까지 현장 탐방은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날 포럼에서는 철길숲 이용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점검에 중점을 두는 한편 철길숲의 탄력적인 운용을 위한 새로운 아이템 발굴 방안, 침체된 원도심에 녹색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연계 사업 등이 논의됐습니다. 포럼에 함께한 이강덕 시장은 포항 철길숲은 도심과 인접하고 있어 지역 재생과 커뮤니티,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며 시민의 공감대 속에 더 나은 활용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포항 철길숲은 지난 2015년 KTX 포항 직결선 개통으로 발생한 철도 유휴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폐철도 부지를 시민 친화 공간으로 조성한 공간 재생 사업으로 지난 5월 개방했으며 우리시의 대표적인 문화 휴식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안동 봉정사를 포함한 7개 산사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하는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대한민국의 13번째 세계유산입니다.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기념식에서 세계유산 인증서가 전달됐습니다. 유네스코는 안동 봉정사를 비롯해 통도사와 부석사 등 7개 사찰이 신앙과 수도, 생활 기능을 모두 갖춘 종합승원으로서의 가치가 높다며 지난 6월 세계유산 등재를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봉정사는 세계인이 함께 갖고 나갈 지구촌 유산으로 안동시는 체계적인 보존 관리와 함께 홍보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전라남도 소식입니다. 전라남도가 내년 노인 일자리를 올해보다 33% 더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3만 4천여 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전라남도는 내년에는 올해보다 33% 많은 4만 4천여 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김영록 도지사 공약인 경로당 공동작업장을 30곳으로 늘려 운영합니다. 전라남도는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전남형 노인 일자리 모델로 내년에 실버 카페, 웰빙 시니어 체험 농장, 행복 수의 제작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수시청 행복민원실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리모델링을 완료했습니다. 행복민원실은 성별, 연령, 국적, 장애 등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사람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셜 디자인을 적용해 사회적 약자의 민원 창구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특히 장애인과 노약자, 임산부 등이 대기 시간 없이 업무를 볼 수 있는 창구를 여권 창구에 추가 설치해 총 2개의 우선 배려 창구를 확보했습니다. 시는 행복민원실을 장애인과 노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소통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북 총국 지역 뉴스입니다. 무주군이 이웃과 하는 연말연시를 주제로 점등식을 통한 연말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는 무주군 기독교연합회와 무주군이 공동주관에 열린 것으로 점등식에 앞서 전통 문화의 집 대강당에서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무주군의회 요소열 의장을 비롯한 관내 교회 성도 등 주민들이 참석해 성탄이 축하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황인홍 군수는 성탄트리 점등과 함께 2018년 한 해를 따뜻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우리가 밝히게 될 트리의 불빛이 부디 넉넉함으로 전해져 사랑과 나눔 충만한 겨울을 보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주군 성탄트리는 지난 99년부터 설치돼 무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잊지 못할 볼거리, 주민들에게는 훈훈함을 전하는 겨울철 명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완주군 아파트 르네상스가 2단계 비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은 군청 1층 문화강좌실에서 완주군 아파트 르네상스 프로젝트 2.0 컨설팅 용역착수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완주군의 아파트 르네상스는 주민들의 참여와 소통 속에 살맛 나는 공동체 문화를 복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에 시작해 현재 4년째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완주군은 아파트 르네상스 2.0 컨설팅 용역을 통해 소통, 공감, 공유라는 1단계 목표를 넘어 사회적 경제 공동체 달성 기초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완주 아파트 르네상스 2.0은 1단계를 통해 만들어진 공동체를 더욱 내실화시키고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2015년부터 시작한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많은 공헌을 했다며 앞으로 아파트 르네상스 2.0은 1단계를 통해 만들어진 공동체를 더욱 내실화시키고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전북도청에서 중소기업과 함께하는 전북지역 민생규제 현장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지역 경쟁력 및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과 함께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청취하고 중앙부처 관계자와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대표적인 안건으로는 국내 복귀기업 지원,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환수, 해양관광진흥개발기금 등 다양한 내용으로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도내 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심화돼 우리 도민들과 내 가족의 경제적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어 정부와 지자체가 기존의 방식을 뛰어넘는 과감하고 창의적인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며 도내 기업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더욱 폭넓은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지방자치TV였습니다. 12월 한 달간 전좌석 안전벨트 특별단속 기간입니다. 출퇴근길 안전벨트 꼭 착용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유익한 소식만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